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은 여전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보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정책 브리핑에서는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강남만의 다양한 양육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옥미정 보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옥미정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보육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떤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키워드인 아이돌봄 서비스부터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육아를 처음 할 때는 어렵고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럴 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지원 사업만 잘 알아도 든든하실 겁니다. 때때로 급하게 아이를 맡게 할 때 아이돌봄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아이돌봄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85%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월 80시간까지 지정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강남 구민이라면 더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지 옥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강남 구민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의 50%에서 100%를 구비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유형이 가형인 경우 정부 지원금과 강남구 추가 지원금을 모두 적용받으면 본인 부담금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이 라형이라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강남구에서 이용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해 판정되는데 정부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강남 구민이라면 누구나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라형으로 강남구에서 이용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역시 본인 부담금이 있는 정부형 서비스와는 달리 강남구형 서비스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남구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육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키워드로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에는 6월 현재 193개소의 어린이집에 아동 7,506명, 교직원 2,341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 117억 6,200만 원의 구 예산을 들여서 27개 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가장 높고 자치구 평균액 대비 3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영양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아이들의 역량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특성화 비용을 지원하는 등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가 행복한 강남의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품격 강남에 맞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여기에 맞는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관할 어린이집 같은 육아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관내 500세대 이상
재건축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60개소를 내년까지 70개소로 늘리는 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옥 과장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올해 하반기에 개포 8단지와 상하 1차 재건축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0월에 DH자이 개포 단지에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지상 1층에 면적 755제곱미터 규모로 정원이 107명이며 레미안 라크레시 단지에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지상 1층에 면적 330제곱미터 규모로 정원 47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동 대시암포레 단지 내 기존 민간 어린이집 역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늘어난 어린이집을 잘 관리하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대치동에 본원 한 곳을 두고 도곡, 대치, 삼성, 노년, 삼성 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가 시설 조성 중이죠? 네. 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인 역삼동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체육시설이 있던 지역에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기부 체납 예정인 공공시설 자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다목적실, 체험관, 상상도서관, 키즈카페, 소공연장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예정대로 되면은 강남구 중심에 자리 잡은 역삼동 센터가 보육 서비스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 전해준 옥미정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KB금융연구소가 2019년 워킹맘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5%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고민했던 시점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입학 이후 돌봄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강남구도 어린이 청소년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어서 최경희 여성가족과장과 함께 관련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경희입니다. 일단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일 교육부 브리핑을 보면은 2학기부터는 개편된 거리두기 일정에 따라서 초, 중, 고등학생 모두가 한꺼번에 등교하게 됩니다. 당연히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우리 강남 구민들의 관심도 클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 키움센터와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용 가능한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다함께 키움센터 8개소, 지역 아동센터 4개소가 있습니다. 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센터 임차 지원구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는 모든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움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충학습 지원, 또 문화예술 스포츠 등 자기 개발까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강남에 위치한 키움센터 중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2019년 개소한 태화 키움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위한 장애 아동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음악치료, 방송 댄스 같이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활동을 하면서 자립심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만들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최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의 정신을 실천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2019년 처음 문을 연 강남 1호점 태화 키움센터를 시작으로 5개의 키움센터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내 방과 후 돌봄교실 3개소를 강남형 다함께 키움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논현동, 내년 상반기에는 세곡동에 추가로 열 계획이고 내년 1월에는 개포동에 융합형 키움센터를 개설한다고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융합형 키움센터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키움센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융합형 키움센터는 개포 8단지 커뮤니티 지원 시설 내 685평방미터 규모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일반형 키움센터와 지역 아동센터가 융합된 상생 운영 모델로 지역 돌봄 자원과 연계해 관내 돌봄 시설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제안한 과제를 다른 아동들과 협력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 기반 배움 활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발표회 등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보호자가 아동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토요일 운영뿐만 아니라 평일 온종일 돌봄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융합된 시설이라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자연스럽게 방과 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가요? 취약계층이 아닌 가정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 또는 다자녀 가정처럼 가구 특성상 가정 내 돌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돌봄 특례를 적용해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이용하고 싶은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드림스타트입니다. 아동의 발달 분야별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서 학습부진 아동에게는 기초학습 지원을,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는 심리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돕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올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마트 홈러닝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 중인데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줘 아동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1:1 학습 멘토링 역시 서울대,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더 많은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재단, 기업, 봉사센터 같은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구청장으로서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우리 강남구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장기 프로젝트 마무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바로 아동 친화 도시 인증입니다. 강남구는 2004년부터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 수익금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해서 전 세계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8년 2월에는 유니세프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8월에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협약을 맺어서 아동 모니터링단 발족, 전담 인력 구성 등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의 목소리가 들리는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아동 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아동권리전담부서인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아동 종합 실태를 조사하고 지난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세부 목표 6개, 중점 이행과제 20개, 전략사업안 109개로 이루어진 아동 친화도시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 거버넌스 보고서와 그간 추진한 10개 기본원칙 이행 실적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해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네, 차질 없이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 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강남구는 양육과 돌봄의 책임이 공공에도 있다는 생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민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언론 속 강남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균 씨의 4줄 요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남구가 관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315억 원 규모의 창업 펀드를 조성하고 본격 투자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정보통신 기술 산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남구가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해서 강남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 스테이지와 연계해서 영양교육과 쿠킹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다른 주제로 진행하며 각 프로그램당 참가 인원은 15명입니다. 강남구민 또는 강남 소재 직장인 1인 가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는 청소년 혼자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강남구에 살고 있는 초중고교 학생이나 또래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참가 인원은 30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하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을 위한 IT 체험, 교육공간인 스마트 라운지 개관 소식입니다. 위치는 역삼동 강남 시니어 플라자 6층이며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